건 기본적으로 서사갈래에 들어가요. 서사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건을 풀다야. 사건을 풀다. 사건이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소설에서의 사건은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등은 뭔데?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이 달라도 갈등이야. 이렇게.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도 따지면 갈등입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첫 번째, 갈등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계와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인데 나의 성격을 세상이 잘 받아주지 못해. 이럴 때. 나는 초등학생, 5살, 6살, 7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이 나를 자꾸 뭐 하라고 시키고 왠지 하기 싫은데 이러한 갈등. 성장소설이 있어요. 운명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보통 운명과의 갈등은 뭐 있을까?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가 역마살을 타고 태어났어. 집에 못 붙어 있어. 그럼 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근데 엄마는 자꾸 얘를 정착시켜서 살리고 싶어, 살게 하고 싶어. 그러한 것들, 운명과의 갈등. 혈육찾기,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동. 보통 어머니의 사랑은 소설에서 또 보면은 나중에 또 느끼지. 막상 못 느끼더라. 다음, 인간과의 갈등.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 가치관이 다를 때. 속물적, 돈이 최고야. 출세가 최고지. 양심적, 아니야.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좋지. 보수적, 옛날 걸 지키려고 해. 개화파, 무조건 바꿔야지. 다음, 분명한 악인, 누가 봐도 나쁜 놈이 있어. 예를 들면 놀부 이런 애들.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이런 애들. 전쟁이 나면은 같은 편 팔아먹고 밀고 하는 애들. 뭐 그런 거겠지. 기회주의자, 독재자, 돈의 노예 이런 애들은 분명한 악인이다. 얘네들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다음, 사회와의 갈등, 일제시대의 전쟁, 독재, 산업화 이런 애들 다 갈등이 있겠지. 일제시대에 누구? 저항하고 싶지만 외놈들 때문에 내 뜻을 펼치지 못하면 사회와의 갈등이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데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성에 상처받는 것. 독재자들, 물론하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고 민주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권력은 한번 잡으면 놓고 싶지 않나 봐. 그런 사람들이겠지. 산업화, 나는 욕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서 농사 지으면서 크게 막 부자 될 생각이 없는데 주변이 사회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나는 평소처럼 살았는데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지.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인물의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면 긍정적인 인물이 있고 부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물들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인물이겠지. 영웅이라고 안중근 의사 영화 나왔다는데 난 그 뮤지컬 할 때도 보고 싶었었는데 이번 영화는 꼭 보러 가려고. 그래서 울고 나오면 어떡하지. 요즘 자꾸 눈물이 많아져서 그랬더니 고등학교 언니 한 명이 선생님 갱년기 아니에요? 그러던데 아직 멀쩡하거든. 부정적인 인물, 배금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고 합시다. 숭배합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말로 더 많이 쓰이죠. 물질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인물은 독재자, 기회주의자, 친일파 이런 애들이 있죠. 소설, 시에서는 시적 화자, 소설에서는 서술자. 서술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지. 이야기를 풀어서 누구한테 전달해? 그렇지, 독자 안에 전달해. 작품 안의 주인공,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 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관찰자 시점은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지. 1인칭 관찰자 시점 뭐 혹시 소설 아는 거 있을까? 내가 제 얘기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건 셜록 홈즈지. 왓슨이 소설을 쓰는데 주인공은 셜록 홈즈잖아. 요즘 올해 나 추리소설 엄청 읽고 있는데 셜록 홈즈 보고 있는데 얘가 일이 없으면 마약해. 마약 중독자더라고. 머리를 쓸 일이 없으면 코카인이라고 마약하고 있더라고. 그렇디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내 얘기하는 거죠.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기 쉽지. 내가 내 얘기하니까 내 속마음도 얘기하겠지. 독자에게 친근감, 신뢰감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독자에게 곧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자와 누구 사이에, 독자 사이에, 서술자와 독자 사이에 거리감이 줄어들 거예요. 직접 이야기할 겁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주인공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비친 세계만 다루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인공의 속마음은 또 잘 모를 때가 있어. 주인공 시점보다는 객관적이기는 하죠. 하지만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감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다음, 밖에 있어요. 3인칭이지. 소설 속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면 그게 3인칭이지. 이 사람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보이는 것만 그대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도 있는. 그래서 온전, 전, 알지, 온전히 안다,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은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모른 채 그냥 보이는 것만 간접 제시해 줍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보단 객관적이에요. 당신이 전지적 서술자야. 이 안에서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서 얘 속마음까지 다 알아. 그러면 어때? 너무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을까? 막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전지적 작가 시점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간혹 어떻게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심리에 개입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상황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선택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 시험엔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소설에 주인공이 있어. 주인공이 있지. 그리고 주변 인물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사람이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특정한 인물, 주인공 등 뒤에 이렇게 붙어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그 사람 속마음만 얘기해줘.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관찰자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주고 그런 걸 선택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밑에 화산대기는 됐고 다음 또 밑으로 내려올게요. 소설 읽을 때 막 사건이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세세하게 묘사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소설이 더 땡겨? 세세하게 묘사해. 그러면 막 그런 거 읽으면서 상상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미는 있을 거야. 근데 어때? 사건은 좀 느리게 전개가 되겠죠. 책이 두꺼워질 수가 있다고. 서술의 속도감. 그는 30년간 서울에 살았습니다. 우와, 30년을 그냥 한마디로 처리해보는 거지. 그는 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그때의 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행동을 보여준다거나 묘사 하나 더 씁시다. 그러면은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빈번한 장면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나 공간이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지. 아침, 오후, 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학교, 병원, 집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시간으로 과거로 갈 수도 있고 시간이 과거로 갑니다.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시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
서술의 초점이 바뀐다라는 말은 시점이 변화한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은 잘 기억해 두세요. 서술의 초점이 바뀝니다. 시점이 변화합니다. 라고 하는데 운 좋게도 졸업할 때까지 시점이 바뀌는 소설 만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음 옆에 빨간색 체크. 서술자가 직접 개입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신처럼. 서술자가 개입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 얘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 하지 마! 라고 하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단어도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고전소설 있죠. 옛날 소설. 고전소설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개입할 때 개입하는 것이다 하면서 편집자적 논평에 대해 설명해주고 보기에 나와 있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 찾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서술형 문제에선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 문장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서술자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개입할 때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게 만드는가. 뭐 이러한 문장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 다음 페이지. 소설은요. 요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액션 영화면 액션 장면 팍 때려주고 잔잔하게 보여주다가 또 중간에 갑자기 뻥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소설의 구성은 기본 5단 구성인데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발단, 전개. 일단 위기가 있어야 돼. 절정, 결말. 이 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리지. 이런 식으로 그리죠. 뭐가 절정이야? 근데 뭐가 위기고?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나눈다.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나눈다. 왜 이렇게 못 그렸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뚝. 좋았어. 단일 구성이에요. 사건이 하나만 있으면. 그럼 사건이 여러 개 있으면 복합 구성. 평면 구성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평면이 아니면 뭐겠어요? 입체지. 입체적 구성, 그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거고, 과거예상. 그러면 중요한 얘기는 현재 있을까, 과거에 있을까? 역순행적 구성. 그쵸. 중요한 얘기는 과거의 얘기지. 액자식 구성은 소설이 요만큼 요렇게 있어. 요 안에 중요한 얘기가 또 들어가는 것들. 얘네들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벽난로 위에 무슨 훈장 같은 게 엄청 달려있어.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저것 말이지. 하면서 옛날에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와서 할아버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게 액자식 구성. 병렬식 구성은 에피소드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병렬식 구성. 만화책으로 따지면 뭐 코난 같은 느낌? 그러한 것들 밑으로 내려오고요. 소설을 읽다가 야 너무하네 이럴 때가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지. 앞에다가 떡밥 엄청 뿌려놓고 수고를 하지를 않아. 사건은 개연성이 있어야 돼. 그럴듯하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뭔가 암시되는 거 있지.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됐어 나 혼자 살 거거든 하면서 혼자 뛰어나가는 애들.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 다음 복선. 앞에 이뤄질 사건을 미리 알려줍니다. 필연성을 부여해 주는 거지. 됐을까요? 다음 말하기 보여주기 있는데 이 개념은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어도
얘는 문제 하나를 먹을 수 있어. 말하기, 영어로 하면은 telling, T-E-L-L-I-N-G, telling, 말하기. 요약적이다, 분석적이다, 해설적이다. 하나만 더 쓸까요? 직접적이다. 쟤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진짜 못돼 먹은 놈이야. 놀부는. 그러면 직접적인 거지. 서술자가 직접 성격이나 상황 심리를 드러내주. 장점은 사건 속도가 빠르죠.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있지. 단점은 대놓고 다 얘기해 주니까 상상할 필요가 없어.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묘사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거를 보여주기. 보여주기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show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극적 제시, 장면 제시, 외양, 행동, 대사를 하나만 더 씁시다. 묘사가 많으면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장점, 독자와 인물이 친해질 수 있고요. 실감나고 현장감 있고 생생하고, 하지만 느려. 등장인물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지. 이러한 것들. 다음, 인물 정리를 해볼게요. 둘씩 세트예요. 주인공은 중심인물, 엑스트라, 주변인물. 이렇게 둘이 세트죠? 주인공, 착한 사람, 반동인물, 나쁜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주동인물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반동인물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죠. 이렇게 주동, 반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동작을 주로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 형사가 주인공이면 살인범이 나쁜 놈일 테고, 근데 살인범 시선, 쫓기는 사람 입장에서 또 보여줄 수도 있잖아. 누명을 쓰고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죠. 착해질 수도 있고. 이 착한 사람은 뭐 형사 정도 되겠지. 개성적인 인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냥 누구 생각하면 되냐면 엄마 친구 아들 생각하면 돼.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애가 잘생기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봉사심도 투철하고. 세상에 그런 애들이 어딨어. 그냥 엄마가 그러시면 네 그러면 돼. 그리고 속상해하지 마. 당신도 누군가의 엄마 친구 딸이야. 이렇게. 나도 누군가의 엄마 친구 아들이야. 이렇게. 전형적인 인물은 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토끼 전에 토끼는 힘없는 백성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 대표지. 용왕은 지 목숨 살자고 백성들 배가르는 나쁜 놈이고, 거북이는 생각 없이 충성심은 뛰어나지만 백성들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관리들 대표인 거지. 고전 소설로 따지면 제일 개성적인 인물은 역시 길동이지. 홍길동. 그런 애들은 개성적인 인물, 전형적인 인물. 아까 봤었던 그 한국 현대 소설 있죠? 그건 대부분 전형적인 인물일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정한 계층을 대표할 거야.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구나.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를 대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적인, 성격이 밋밋해 변하지 않아. 흥부전에 흥부처럼. 입체적인 인물, 성격이 변해. 성격이 변한 애들 누구 있지? 뭐 이렇게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흑화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의 입체적인 인물인 거지. 이렇게. 밑으로 나가서 볼게요. 자, 이제 소설 부분은 잠깐 마무리가 됐고, 고전 운문, 옛날 시 같은 걸 볼 거예요. 속세는 인간 세상이야. 속된 세상. 저속하다. 이런 것들. 비속어 할 때 그 속자예요. 속된 세상. 그래서 괄호 열고 인간 세상. 근데 인간 세상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쁜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연은 일단
거의 99% 좋아. 거의 99% 좋아. 99%는 너무했나? 한 90% 정도 할까? 이렇게.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공간이 있거든. 이렇게. 여기 연군지정 무슨 말이에요? 연군지정. 임금님 사랑이에요. 임금님 사랑이에요. 일편단심 내 마음 변함이 없어요. 구세재민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이끈다. 이런 뜻이죠. 구세재민 세상을 아름답게. 애민정신은요 백성을 사랑합니다. 선정포부는요 좋은 관리 될게요. 좋은 관리 될게요. 23페이지. 좋은 관리 될게요. 입신양명 청운의 꿈은 둘 다 출세하고 싶어요. 출세 원해요. 이런 겁니다. 됐을까? 오늘은 단어 뜻 정도 설명할 거예요. 정말요? 네. 얘네들 다 나오는 말들인 거거든요. 유유자적 한가롭다 물회한인 강호환정 미음완보 한중진미 임천하는 이것 전부 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연 속에서 빈둥빈둥 놀러다니는 거야. 한이 한가로울 한자거든. 한가로울. 헌사하다면 야단스럽다. 야단스러워. 경이롭다. 완전 멋지네. 무릉도원 기산영수. 여기가 천국일세. 음풍농월. 바람을 노래하고 달을 희롱한다. 이런 뜻인데 자연을 즐깁니다. 요 정도예요. 음풍농월. 풍월주인. 바람과 달의 주인. 강호지락. 강과 호수. 자연에서의 락. 즐거움. 그냥 요거 세 개는 묶어서 자연을 즐김. 소박하다, 청빈하다, 단사표음, 단표누왕, 안빈낙도, 안분지족, 무심, 무욕, 단박하다. 얘네들 전부 다 같은 말이고요. 얘네들은 싹 다 묶어서 욕심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욕심 없습니다. 괜찮아요? 무라일체, 사물과 나아자거든. 일체, 한 몸입니다. 물, 사물과 심, 나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묶어서 자연과 나가 일체, 한 몸입니다. 천석고황, 연하고질, 강호지병. 요거는 또 세 개 묶어서 무슨 뜻이냐?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 걸렸어? 자연 없이 못 살아 병에 걸렸어. 자연 없이 못 살아 병에 걸렸어. 그럼 조상님들 이런 병 걸리면 고치려고 할까? 안 고칠 거야. 그쵸? 마약 없이 못 살아. 그거는 좀 위험하지. 마약은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돼. 요즘 정말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느 정도로 위협하냐면 그냥 위험해. 쳐다도 보지 마. 마약은 단 한 번이 없어. 단 한 번이 없어. 그러니까 손대면 안 돼. 비슷한 것들 있죠. 술, 담배 이런 것들. 술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은 좀 잠깐 조금씩 할 수 있으면 되고, 저처럼 한 잔도 못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난 소주잔에 소주 한 잔, 맥주잔에 맥주 한 잔 마시면 테이블에 있는 술 나 혼자 다 마신 것 같은 얼굴이 되거든. 그래서 자꾸 자고 싶어. 강호가도, 강호, 자연에서 도를 노래합니다. 조상님들이 자연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놀고 싶어. 놀고 싶다고 놀 수 있어? 아니야. 임금이 와가지고 됐고 닥치고 와서 일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황희정승처럼 저 몸이 아파서 알았어. 보름에 한 번 봐줄 테니까 출근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놀게 해주는 것도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놀 수 있지.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역시 군,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도학, 도를 즐기고 유학, 술, 악기, 노래, 풍류. 이건 어떻게 놀자야.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자연이 있고 농사짓는 자연이 있고 존경하는 자연은 어떻게 나에게 뭔가 가르침이라던가 교훈을 주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일 수도 있고 농사짓는 자연은 현실적인 공간인 거죠. 됐을까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여기 요만큼 중에서 단어 뜻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한번 읽고 얘기해 주세요. 요 얘기는 해줄까? 사군자라는 게 있어요. 식물인데 군자, 아주 훌륭한 유학적 태도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 그거를 사군자라고 하는데 누가 있냐면 매, 난, 국, 죽 요렇게 4개가 있습니다. 매는 매화예요. 나는 난초고요. 국은 국화고 죽은 대나무입니다. 얘네들이 왜 군자일까? 훌륭한 선비일까? 매화 꽃 구경 가본 적 있어요? 벚꽃 구경 가면 어떻게 돼? 한껏 치장하고 막 하늘하늘한 옷 입고 당신도 멋내서 막 터질 것 같은 바지 입고 발목 양말 신고 그러고 놀러 갈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위에다 가디건 걸치고. 너무 촌스러운 코디인가? 정말 아직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암튼 매화구 벚꽃 구경 갈 때에는 진짜 봄에 가는 거지. 벚꽃 언제 펴요? 아니요.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매화는 벚꽃은 끝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 벚꽃을 몇 번 봐야 된다? 3번일 거라고 생각해. 대학교 가도 그때가 한참 중간고사 기간인데, 대학은 좀 빠르니까 구경하려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매화 꽃 구경 간다라고 하면은 롱패딩 입고 가야 돼. 왜냐하면 2월 중순 요때거든. 즉 매화는 눈 맞으면서도 피어내. 그리고 향기가 엄청 좋아. 이렇게. 가끔 무협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매화를 상징으로 하는 그런 단파가 나오는데 온 산을 매화 향기로 뒤집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난초는요. 왜 선비일까? 난초는 더러운 거 싫어해. 어느 정도로 더러운 거 싫어하냐면 이파리에 먼지 조금만 오래 앉아있지. 그럼 그 이파리 말라져.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회사의 회장님들 이렇게 막 난초 이파리 닦고 막 그런 거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닦아줘요. 햇볕을 쬐야 되는데 햇볕도 센 햇볕 쬐면 안 돼. 아침 햇볕만 쬐야 돼. 나머지는 그늘에 있어야 돼. 간접 조명으로. 어느 정도로 승질 더럽냐면 일반적인 비료 주면은 죽어. 그래서 난초용 비료가 따로 있어. 그리고 집에 난초 있으면 모르겠지만 화분에 흙이 달라? 흙이 아니야. 그 난초는 더러운 것이라. 국화는 왜 선비야? 가을에 피죠. 다른 이파리 다 떨어지는 서리를 맞으면서 시련고난 이기면서. 대나무 죽은요. 사계절 똑같아. 똑바로 자라. 고다. 속이 비어 있어. 욕심이 없어. 그리고 잘라서 밥 해먹기도 좋지. 죽통밥에다가 해가지고. 죽통주 술 있으면 그것도 좋아하던데. 술 왜 마시는 거야? 암튼 이래서 선비다. 사군자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누구? 소나무도 조상님들이 좋아하죠. 이렇게. 왜? 변함이 없어. 근데 왜 소나무는 사군자에 안 들어갈까? 소나무 밭에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소나무 막 모여있는 애들?
소나무 굴락지 막 이런데 가서 살펴보면 바닥에 다른 풀이 자라지를 않아. 그래서 좀 공존하는 느낌은 없어. 독야청청하는 애들인 거지. 그래서 4분자 소나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언어 유희 무슨 뜻이에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지금과 같은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이렇게. 동음, 소리가 같아. 동음, 이의, 소리는 같은데 뜻은 다른 말. 저기 부자가 지나간다. 영앤리치. 금목걸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지나갈 수도 있지. 그게 동음, 이의어죠. 요 장면은 그거야. 몽룡이가 그지 꼬라지로 해가지고 변사또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지 같은 콩나물에다가 막걸리나 한 잔 주고 이거 먹고 꺼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아저씨한테 옆구리 쿡 찌르면서 갈비를 직신 옆 사람의 갈비를 찌르면서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앞에 나온 갈비는 사람 갈비, 뒤에 나온 갈비는 먹는 갈비. 하지만 역시 갈비는 LA 갈비. LA 갈비 너무 좋아. LA 갈비 처음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해서 뜯어 먹잖아. 여기 손가락에 물집 잡혀, 뜨거워서 물집 잡힐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해서 먹어봤었거든. 나 아직도 기억나. 발음의 유사성, 노세원님 끌어다가 이거는 지금 봐서는 모르지. 언어도치, 말이 바뀌는 거죠.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사실은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세상에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뭐 떠올리면 된다? 어디에만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만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만.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인물과 사건을 평가합니다. 놀부가 본시 흉악한 놈이라. 이 정도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렇지, 직접 제시. 놀부가 나쁜 짓 하는 거 혹시 장면 본 적 있어요? 네, 진짜 악질이야. 근데 귀여울 때도 있어. 똥 싸는 놈 주저앉히기. 남의 호박밭에 가서 호박에다가 말뚝 박기. 임신한 여자 앞에 가서 개 잡기, 개 때려잡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뭐 때린 놈 또 때리고, 뭐 길에다가 금고 놓고 그 다음에 통행료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말종은 말종이야.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요. 이렇게 주인공이 위기 빠졌을 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도 있어요. 어찌된 영문인가 다음 회를 보시라. 두둥.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학교쌤에 따라서 서술자의 논평,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목소리, 작가의 개입, 작가의식의 직접 표출 다 똑같은 말이다. 신호 떨어졌는데 누가 안 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저러고 있겠지. 그리고 뭔가 분노에 찬 아저씨가 있어. 계속 누르고 있잖아. 너무 궁금해. 저런 거 있으면 빨리 가서 보고 싶어. 하지만 창문 여는 순간 상황은 끝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다 같은 말이다. 고전 소설에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처음 보는 고전 소설이야. 읽기 너무 귀찮아. 알맞은 것은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어. 그럼 그걸 찍으면 돼. 이렇게. 간결, 요거는 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살펴봅시다. 간결체, 만연체, 간결체 문장이 짧아. 만연체 문장이 길어. 역어, 번역한 말투, 한문을 직역한 말투. 그리고 고전소설 보면은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그러면 우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 한 수씩 주고받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를 보통 넣고요.
시를 넣는다. 삽입시라고 해요. 산문 속에 운문이 삽입됩니다. 정서를 함축적으로 전달합니다. 다음 문어체는요. 글에만 쓰는 말투고요. 구어체는 말할 때 쓰는 말투고 이렇게 두 개는 또 같이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두 개는 같이 묶어놔. 뭐뭐한지라 가로되 이런 것들. 구어체는 회화체 평소에 쓰는 말들. 이렇게 운문체 운율이 느껴집니다. 낭송합니다. 운율이 있는 문체입니다. 리듬감이 있는 문체. 소설인데 운문체다? 그러면은 여도 역시 거의 100% 사음보로 끊길 거예요. 네 덩어리로. 쌀이 있다 한들 넣어주겠니? 돈이 있다 한들 넣어주겠니? 이러면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한 애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거 혹시 무슨 법인지 알고 있어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대꾸법은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대꾸법 별표. 대꾸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문장 구조의 반복. 좀 더 어려운 말을 써서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을 씁니다. 너는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이런 것들.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아버지는 저녁에 늦게 들어오신다. 그래도 괜찮아. 누구는 어쩌고 어디에 뭐하고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 대꾸법. 어쨌든 반복이니까 운율이 생깁니다. 위에 볼게요. 갈등이 있고 이완이 있습니다. 뭐 됐어. 전기적이다 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에 이 기는 기할 기자야.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상하다. 밑에 써 있구나. 미안. 안 써도 되겠네. 전기적이다. 일기할 때 기록하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 위인전, 전기문 할 때는 요거 두 번째 거겠지. 길동이가 도수를 부립니다. 그러면 앞에 거겠지. 우리 그런 거 봐. 전쟁할 때 막 구름 몰려오고 막 칼을 한 번 했더니 막 한 200명 목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도 그렇죠. 묘사는요. 말뜻은 뭐예요? 묘사라는 말뜻 자체는 그림을 그리듯 표현합니다. 그거를 묘사라고 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표현할 수 있는 거 뭐 있지? 배경, 심리, 외양, 생김새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됐고 밑에 또 나와 있는 많이 나오는 개념 유교, 불교, 도교 뭐 되어 있고 유교는 충효열 유교, 충효열 열은 뭐예요? 불타오르네 파이어. 진이는 군대 생활 잘하고 있을까? 잘 그냥 떠받들어 주겠지. 그래도 잘하고 왔으면 좋겠네. 불교는요, 공사상. 무슨 사상일까? 앞에 이 공자, 무슨 공자예요? 비일공자예요. 비가. empty.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죽으면 끝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겨. 부귀영화 이런 게 의미 없어. 도교는요, 신선사상이에요. 죽음을 초월합니다. 무위자연,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비둡니다. 신선이지. 신선의 짱이 누군지 알아? 신선 짱 있어. 신선 짱.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신선 짱이야. 나도 옛날에 보다 말았는데 혹시 가도부 하이스쿨 만화 본 적 있어, 웹툰? 그래요. 거기에 옥황이라고 나오는데 엄청 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인공은 제천대성. 손오공. 이렇게. 자, 이원구조. 세상의 근원은 두 개입니다. 구조와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원 구조라는 건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상계, 지상계 나오면 보통은 도교 사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선이 잘못해서 죄를 저지르면 인간 세상에 와서 고생하면서 고생 풀코스 한번 돌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 내려오면 적강, 다시 올라가면 승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다음 고전소설에 참 꿈을 많이 꿉니다. 그 꿈에선 미래를 알려주고 초월 세계로 가기도 하고 신선 세계로 가기도 하고 자신의 과업을 인식합니다. 꿈에 누가 나타나서 너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해줘. 이런 것들. 고전소설은요, 우연성이 기본이지. 대부분 애 갖다 버리면 꼭 누가 가서 주워다가 키워줘.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은 누가 구해줘. 근데 알고 보면, 와, 보통 아저씨가 아니야. 돌을 닦고, 난 열심히 훈련도 했고, 진짜 전쟁터에 나가면 오랑캐들 다 쓸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없어. 근데 갑자기 야생마 한 마리가 막 뛰어가. 그리고 와서 따고 한 대 때리고, 나 태워라. 그러면 네 하고 태우고 가. 이렇게. 칼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꿈을 꾸었는데, 누구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게 너였나 보군요. 하면서 칼 내주고. 막 이래. 비현실적이야. 천국 갔다, 하늘 갔다가, 이압! 하면은 한 삼천리 하룻밤만 해도 가고, 그렇지. 전기적이고, 뭐, 요러한 것들. 됐고요.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또 뭐 볼 게 있었나? 그러네요.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들 정리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앞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고전소설부터 봤어요. 22부터 25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저기 누구야? 빠진 거 확인해 주시면 되네. 어머,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어디가 있어? 이런 멍청이. 페이지가 2개 있어서 까먹고 있었네. 이렇게. 24페이지죠? 네, 여기 빠져 있었지. 아, 그대의 눈빛은 왜 24페이지 안 하나요? 그런 눈빛이었나 보군요. 네, 제가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부재. 보통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가족, 친구, 애인이지. 그리고 또 고향 정도? 이렇게지. 부재,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그립고 현재 내가 고독하다는 얘기고 한이 많다는 이야기인 거죠. 고전 시가에서는 맨날 누구 보고 싶어 하냐면 임금님 자주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것들. 됐을까? 여러분 관상 영화 봤어요? 그거 영화는 꼭 봐두세요. 왜냐면 아니 단종하고 세조 때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아버지 아들 문종의 아들 단종 세종이 죽으면서 왕위를 문종에게 올려줬는데 일찍 죽어.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단종이 왕이 되지. 세조는 요거 조금만 하면은 얘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얘네들이 무슨 관계야? 조카랑 작은아버지야. 세조 입장에선 형님 아들이야. 단종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동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조카 쫓아내는 거지. 그때 요 시기에 얽혀있는 시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대들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건 알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이정재. 걔가 세조야. 세조야. 그랬다가 단종을 강원도 영월에다가 짱 박아놔. 근데
이 상황이 아니, 야, 이건 아니지. 단종을 다시 데려오려고 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세조를 죽이려고 하다가 걸려. 그래서 잡혀서 죽은 애들이 사육신 6명. 야, 세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벼슬 다 던지고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결국 죽지는 않았지만 절개를 지킨 아저씨들, 생육신 이런 아저씨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조가 엄청 많거든요. 소설도 있어. 그래서 그 영화는 꼭 봐뒀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 정도는 확인하니까 그 시대를 그렇게 나타낸 영화가 그거밖에 없어서. 근데 영화가 재미도 있어. 진짜 재밌어. 이렇게. 그래서 저기 누구냐, 관상 영화는 좀 봐두시라 이런 거. 여러분들 써지? 볼 수 있어. 다음, 애인도 헤어지면 보고 싶겠죠. 인생무상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 인생은 항상이 아니다야. 항상이 아니다. 즉 무슨 말? 인생 언젠가는 끝나. 그게 인생무상이야. 자연은 영원하고 무한하지만 인생은 끝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애환, 슬퍼, 어느 정도로 환, 근심거리가 될 만큼 슬퍼. 그게 애환. 가난하고 시집살이하고 떠돌아다니면 그렇겠죠. 비판의 대상은 간신, 탐관오리, 반유교적인 인물들 있을 거예요. 유교는 충효열, 열은 지조절개 이야기하는 거고 보통 여성에게만 강조되지만 남자들도 열을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다. 남편 어르신 공경하고요. 풍속, 교화, 근면성실 해라. 요 정도 이런 것들. 우리만 열심히 살면 뭐하나. 다음, 고전소설은 애정소설이 많아. 솔직히 사랑 얘기가 제일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막 설레지 않나? 이런 것들. 가정소설. 이게 남자 하나의 여자들이면 무조건 문제 생기게 되어 있어. 근데 여자 하나의 남자들도 문제가 생기겠지. 근데 조선시대에는 여자 하나의 남자 둘이 있을 상황이 안 돼. 왜? 사회적으로 남자들은 본처가 있고 첩을 두는 게 허용이 되던 시대였었으니까. 집에 여자가 둘이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지. 가정소설, 남. 그래서 가정소설은 요 말은 외워주셔도 좋아요. 가정소설에서의 나타나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첩을 두고 살아도 허용해주는 것. 축첩제도입니다. 근데 보통은 첫째 부인 착해. 첩으로 들어온 애들이 좀 나빠. 이렇게. 계모. 그게 막 쌓이고 쌓여서 새엄마에 대한 왠지 새엄마라 그러면은 나쁜 년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이때부터 이어져 오는 거지. 새엄마가 꼭 나쁘지는 않아. 나를, 정말 낳은 자식처럼 잘 키워주실 수도 있어. 이렇게. 비판하는 소설, 박지원이라고 하는 아저씨 소설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의인소설, 의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영웅소설은요, 홍길동, 전우치 같이 충성스러운 영웅들도 있을 수 있고. 다음, 여기 있죠. 형식상의 분류로 봤을 때 판소리계 소설과 몽자료, 몽유록계 소설, 얘네는 반드시 나오는 개념이다. 어디에? 내신 시험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이야기, 설화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가 자리를 잡으면서 판소리가 되지. 한글이 널리 퍼지면서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판소리계 소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의 특징이 판소리에 반영되어 있고 판소리의 소설이 많이 남아있는 게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러면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의 흔적이 남아있다는데 뭐가 남아있는데요? 언어의 이중성. 뭐 이랬다 저랬다 이중성? 아니야. 일반 평민들의 언어와 양반들의 언어가 뒤섞여 있어요. 그거를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할 겁니다. 운문체, 낭송체, 율문체는 운율이 느껴져요. 쿵짝쿵짝 딴따다다다다다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빰빰 예 이렇게 그렇다고요. 쇼미 11시즌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지난 시즌은 정말 열심히 봤었는데 운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은 사음보로 끊길 거예요. 희화화 뭐냐? 웃기게 표현하는 겁니다. 웃음거리로 만드는 거지. 장면의 극대화는 이런 거야. 판소리 하는 아저씨가 한 손에는 부채를 들고 판소리를 하고 옆에 아저씨는 앉아가지고 둥땅 북치고 있고 사람들 막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유달리 이 장면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춘향이랑 몽룡이랑 처음 만나서 첫날 밤 보낼 때라든가 춘향전에서 누구 이몽룡의 암행어사가 돼서 암행어사가 출도해서 애들 나쁜 놈들 다 때려잡는 장면 나올 때 아까 이야기한 거 놀부가 막 못된 짓 하는 거 쭉 열거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흥부가 가난한데 그걸 좀 웃기게 표현해 주거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야. 집이 너무 작아서 누워 있으면 엉덩이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 그래서 동네에 애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엉덩이 막 한 대씩 치고 지나가. 기지개를 켜면 팔다리가 다 빠져나가.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어떻게 다음 공연할 때 그 부분을 좀 길게 느려서 표현하는 거지. 그게 소설에도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게 장면의 극대화. 이러한 것. 몽자류 소설, 몽유롭게 소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실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걔네들 몽자류, 몽유롭게 소설. 소설의 제목에 몽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꿈속에서 여행한 것을 기록한 것 소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자가인 하면 이렇게 손들면 돼. 저요. 무슨 뜻이냐? 재주 많은 남자, 아름다운 사람. 나야 나. 재주 많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재능도 미모도 뛰어난 사람. 근대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과거의 부조리한 관습들 있죠. 이렇게 분명히 나쁜 건데 그냥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는 것들. 그런 거야. 솔직히 문제 아니냐? 라고 지적하면 근대적인 인물. 명확한 가인은 대놓고 나쁜 놈. 의인화된 인물. 토끼전 같은 거지. 거기 사람 안 나오잖아. 다 동물들 나오는데 하는 건 전부 사람들 대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의인화된 인물.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가전체 소설, 애정소설, 가정소설, 영웅소설, 판소리계 소설. 이 두 부분, 세 부분 정도는 여기 애정소설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옆에 가전체 소설, 가짜 전기문 형태의 소설.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야. 사람들 세상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물을 사람처럼 표현해 줍니다. 그게 가전체. 사물을 인물인 척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간접적이고 우회적, 돌려 말합니다. 경세적, 세상에 경고합니다. 세상에 교훈을 줌. 실존 사물을 서술합니다. 의인화하는데 주로 예를 들면 뭐라고 이야기해? 외계 생명체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실제 쓰는 것들. 예를 들면 술, 돈, 그 다음에 붓 이런 애들을 의인화한다. 허구적이죠.
창작성이 가미되어 있고, 근데 본격적인 또 소설은 아니야. 그래서 설화와 소설의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